애국 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 드리는데요. 8.25 구기자입니다. 진액이에요. 근골 튼튼하게 하고요. 양기 세게 하고 얼굴빛도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에 도움되고 당뇨, 고혈압, 시력 개선,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이봉규 TV 특가 할인으로 1+1 이벤트 합니다. 전화하십시오. 365일 이거 드시면 됩니다. 네, 요즘 화제의 대상, 논란의 대상 인물 1위입니다. 도태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도태우 변호사지만 도태우 후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무소속으로 등록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에요? 21일 등록. 21일 날. 네. 아직 안 하셨구만요. 그게 등록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날짜가 네. 그 전에는 안 되는구나. 네. 그건 당 후보라도 안 되고 그렇죠. 무소속도 안 되고 21일 날 네. 전체적으로. 네. 이번에 뭐 상심이 크고 뭐 천당과 지옥을 어땠어요 요즘에 그 기분이라고 그럴까? 네. 솔직하게. 사람이니까 뭐 힘든 면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고요. 네. 그런데 뭐 대체로는 뭐 평정하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잡았구나.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건 가지고 장난치냐 이렇게 할 법한. 처음에는 공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논란이 되니까 그 재검토해야 된다 그랬다가 그 유지로 또 가닥을 잡았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탈락을 시키니까 그 도태우 후보도 후보지만 그 부인도 상당한 충격을 이번에 받았겠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 비슷한 과여서. 담대하구나 부인도. 예? 제가 부인도 뵌 적이 있는데 대구에서 담대하시군요. 그러면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는 건 이제 확실히 정해진 거고. 그거 하고 당에서 뭔가 연락이 왔습니까 그 후에? 아니요, 뭐 취소 때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 에? 취소한 것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어요? 네. 당에서 뭐 이래저래 죄송합니다. 뭐 이런 연락이 없었어요? 네네. 에이, 진짜로?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최소한 전화해서 공관위원장이라든지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전화해서 이거 도태우 후보님 이 논란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뭐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변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절 전화도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전화 중에 숨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통화하기는 못했습니다. 당 전화는 받지. 공관위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놓칠 수도 있겠죠. 에이, 그건 너무 점잖은 얘기다. 지금 그래서 점잖아서 안 돼요 지금. 야, 전화가 없었구나. 야, 이건 너무하다 진짜. 지금 그렇게 일련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시민들, 특히 이제 애국 우파 시민들이 굉장히 흥분했어요. 오히려 도태우 후보보다도 더 흥분한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 차분하신데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위치라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항목 중에는 우리 지역 중남구 주민분들, 당원과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상당한 상처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저도 짐작할 수 있고 그런데 또 표출도 돼 있고 많은 부분 물적으로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제가 어떤 부분을 공적으로 책임져 가야 되는가 위주에 또 제 소명이 어떤 건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출마도 이것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요. 맞아요. 그렇지 여기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접으면 도태우 후보 개인이나 가족이나는 그럴 수 있는데 도태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에 대한 어떤 배신일 수 있어요. 여기서 접어버리면 뭐 하는 거냐 이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출마로. 그러면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겁니까? 뭐 저기 예비 후보로서 다들 하는 활동 중 그거 하고 이어가는, 있는 거예요? 네네. 아, 선거 사무소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그럼 여기 것이고. 네. 처음에는 이제 기호 2번, 이제 그거 빼야겠죠. 기호 2 이렇게다 도태우 했는데 네, 네. 요 2를 빼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잠바도 그럼 바꿔야 되겠네. 색깔도 조금은 달리해야 돼요. 색깔을요? 네. 근데 뭐 그리고 사실 흐름이 같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잠바 다르지 색깔은 않은. 같이 해도 돼요. 2번만 떼도 돼. 네네. 내 생각은 그런데. 그래도 뭐 혼동의 여지를 준다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짝에서. 조금은. 네. 근데 뭐 그 계열의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혹시 이제 그 공천 탈락이 되면서 네. 그 다른 당 있잖아요. 네. 우파도 당이 많잖아요. 네. 거기서 연락 뭐 우리와 함께 하자 이런 연락 온 거 있습니까? 그래서 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있으실 텐데. 네. 근데 하여튼 제가 지금은 그 당원분들도 50%나 투표해서 2번씩이나 결선까지 가서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또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국민의힘 자체가 그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어떤 변화, 되살아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 의식을 일깨운 사건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무소속 출마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요즘에 그 심정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 정치 평론가로서 네네. 아니면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잖아요. 네네. 내 일이 아니니까. 네. 그게 오히려 또 객관적일 수 있어요. 당사자면은 그렇죠. 내 네, 일이니까 관찰자. 네, 내 입장에서 이렇게 약간 이기적인 생각도 들 수 있고 뭐 이렇게 내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정치적 입지는 더 떴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전혀 의도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죠? 의도는 본인이 안 했지 이거는. 그렇지만 아니 분위기로 봐서 어떻게 느껴요? 뭐 일단 악명이 많이 높아졌죠. 그거는 저쪽의 악명이지 보수 우파에 대해서는 악명이 아니야. 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아주시고. 그 지역을 다닐 거 아니에요 지금도. 네네. 그 네. 탈락하기 전 네. 공천 취소 전의 분위기와 네. 사람들 악수하면서 네. 만나면서 지금하고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제 1차적인 변화는 이 논란이 너무나 많이 뉴스로 네. 나왔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나올까 싶을 정도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제 그 주간에는 알아보시는 분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도태우 써져 있어도 뭐 그러려니 하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도태우기가 없는 옷으로 이렇게 걸어가도 인사를 드리면은 얼굴 보고 이제 알아보는 거야. 도태우 이렇게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천 유지로 가닥이 됐을 때는 너무 잘 됐다고 내가 가슴을 다 졸이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탈락된 다음에 탈락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게 이 외적으로 표출된 거는 막 폭발하는 게 많은데요. 후원금이라든지 여기 지역 신문에 뭐 사설과 일면 이런 거 보면 뭐 지역 신문에 예. 사설이 났구나. 예. 지역 신문에는 어디 신문이에요? 대구 대구일보. 대구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보. 매일신문 외에도 지역에 뭐 사설 영남일보도 나오고 매일신문과 근데 영남일보. 이게 일면에 제 얼굴이 일면 톱으로 남았나요? 예. 그리고 이 정치면 특집 이렇게 커다랗게 해서 또 이만큼 또 특집으로. 이러고 사설 보통 세 꼭지인데 그중 두 꼭지를 두 꼭지를 할애했구나. 예, 이렇게 그 만평까지도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충격을 준 엄청나구나. 대구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구나. 그런데 제가 직접 다녀보면 참 그것도 개성이랄까. 근데 저는 뭐 쉽게 익숙한 그건데 일종의 떠들질 않고요. 이렇게 제가 가면은 조용하게 저한테 이렇게 꼭 될 겁니다.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꼭 찍을 거예요. 이런다든지 어떤 뭐 좀 무서울 정도의 조용한 분노랄까. 그런 그것도 또 지지자들도 후보하고 닮았네. 도태우 후보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변화가 있군요. 그래서 그건 지역 신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고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뭐 전국
신문에 신문 방송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아, 뭐 그건 지역은 당연히 난리가 난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말씀하신 대로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인지도 조사하면 뭐 예를 들어서 20-30%였다면 네. 지금은 뭐 80-90% 인지도 도태우를 아는 사람이 전 국민의 80-90%는 될 걸. 아이고. 진짜요. 네. 왜냐면 너무 뉴스에 네. 신문 방송에 나왔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도태우 후보 개인보다도 할 말을 했는데 부당하게 취소가 되는 거. 그러니까 부당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 특히 보수 네. 시민들은 네. 아니 이걸 왜 탈락을 시키지? 이 이유를 네. 이게 왜 막말이지? 네. 이런 현상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억울했을 그래서 텐데. 뭐 우선 그 제가 그 입장문도 2번 냈지 않습니까? 냈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진심을 예, 표현한 것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그 제가 저의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투쟁 과정에 있었던 발언이나 지난 역사적인 과정에서 제가 저항하면서 있었던 발언이 모두 최선이다. 그렇게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없다고 그렇지, 생각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녹여냈었고요. 네. 그 부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소가 되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자인데 사상의 자유 운운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거침없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그것도 공인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사실 정말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낮았고 뭐 천안함 오늘 뭐 조선일보에도 났습니다만 천안함에 대한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그건 망언 수준의 조롱까지 말들. 나왔었잖아요. 아니 그런 것들이야말로 그것도 공인의 위치에서 했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진영이면 진영이고 우리 흐름의 어떤 되받아치기라든지 방어력이 너무 참 그러게. 예, 취약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뭐 국가보안법의 사상의 자유 뭐 이래가지고 그 찬양 고무조항을 철폐하라 이런 주장까지 공공연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부분은 이제 쉽게 막말로 이렇게 예,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하여튼 그러나 저는 저기 역사의 과정이나 우리 인간 사회의 현실 정치의 과정은 책처럼 또 우리의 교과서처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통도 있고 어떤 뭐 그런 아픔과 진통을 거쳐서 발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계기에 제가 이렇게 등장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뭐 이것이 다친 것이 아니고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거기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맞아요. 발전하는 과정이고 저는 오히려 죄송합니다. 목에 걸리네. 오히려 이 논란 때 도태우 후보가 입장문 발표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난 논평에서 여러 번 사과할 일이 아닌데 왜 사과하느냐. 도태우 후보 섭섭하다. 이런 표현도 네, 했어요.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5.18에 관한 그 논란이 됐던 도태우 후보의 그 발언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전 사과한 거에 문제가 있다. 왜 사과한 거예요, 그걸? 안 묻고 싶어요. 왜 사과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은 그 정치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어떤 지사가 되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현실 정치를 속에서 제도권 정치 속에서 어떻게든 변화를 해야만 소위 우리 아스팔트 우파, 비제도권 우파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게 연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향점이나 이런 걸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 활동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가 어떤 고결한 지사 혹은 뭐 순수한 뜻을 아름답게 이런 측면보다는 기존의 그 제도권 속에서 분명히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진영이라면 진영 흐름에 정말 중요하다. 뚝이 한 구멍만 나도 사실은 이제 큰 사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최대한 예, 그 표현들은 아마 고심의 흔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꼼꼼히 뜯어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했다.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려면 이제 너무 그 선명성을 가지고 고고한 학처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면서. 예. 그러나 그래도 예.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되지 안 않습니까? 되지요. 그거는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고 예, 그런 부분은 그게 뭐 문제될 것이 없는 게 제가 본질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고 자유민주주의 철학이고 예. 법치주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결코 그런 우리 역사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누가 되거나 뭐 훼손될 행동을 그건 더 큰 일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정신적 가치를 다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더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다면 지금 다시 예를 들어서 기자가 예를 들어서 물어본다면 네. 저도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5.18에 관해서 이제 그 때문에 이제 홍역을 치렀는데 지금도 5.18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발언했던 거와 같은 생각이냐?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보면은 표현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정제되지 못한 표현, 음. 그 다음에 좀 미숙한 일종의 표현, 미숙한 언사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나 혹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그 사람이 좀 더 설득될 수 있게 말을 잘 한다면은 이제 그게 제 뜻입니다. 예, 정제되지 못한 표현, 미숙한 언사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저는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더구나 늘 발전하려고 하는 인간이니까 그 5년 전에 제 말이 어떻게 가장 완벽하고 최선의 발언이겠습니까?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겠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묻는 거는 그 5.18에 대한 기본 도태 후보의 생각. 네, 네. 그건 거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네, 그 없는 부분은 거죠. 뭐 부정 그게 자체가 제가 어떤 주장을 했다고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무슨 설을 주장했다는 게 아닌 거는 제대로 보시면 예, 아실 수 알아요, 있을 근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 그 전제는 자유민주화 운동적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부분은 당시 진상조사위도 출범하던 때였기 때문에 항목들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니까 그 기회에 계제에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충실히 되면 좋지 않겠느냐. 기존에 여러 가지 또 자료들도 나와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미국 광고 것이죠. 조사가 그때 한참 또 논란이 됐었어요. 네. 지금도 사실 미완의 그 상태로 덮어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초점이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서 유공자 명단 공개 물론 뭐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진정한 헌법적인 국민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앓고 있는 진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국민적인 큰 여러 가지 공론들을 통해서 이제 용광로가 녹듯이 진짜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근데 말을 함부로 막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통합으로 가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그런 것들은 그건 국가의 근본적인 나치 찬양처럼 그렇죠. 그런 반인도적인 막아야 되는 문제이기 거예요.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리 말의 자유라 해도 그런 그건 부분을 막아야죠.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막지도 않고. 반대 반대. 경우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에 섭섭한 게 많을 텐데 국민의힘이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그 당헌을 예. 그 기회에 자세히 보시면은 예. 그 4.19의 전신인 2.28 민주운동 대구에서 일어난 그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그 3.8 대전 의거 또 그리고 뭐 부마 항쟁 뭐 등등 해서 그 87년 6월까지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8 민주운동부터 예. 87년 6월 민주화운동까지 쭉 나열하는 가운데에 5.18 민주화운동이라면서 그렇죠.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전체적인 이 쓰인 대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근데 아쉬운 것은 그 앞에 이제 그 근대화 세력과 이런 민주화 운동이 다 국민 통합이 돼야 된다는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맞는데 그 안에 그 자세히 깊이 들여다봤을 때 과연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우리 헌정사에서 전두환, 노태우 이 전 대통령들이 그 우리 근대사의 과정 속에서 국민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방향으로 쓴 것인지 저는 쓴 것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은 뭐지 이렇게 애매하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국민 통합과 근대화 세력 그다음 민주화 운동을 같이 언급한 그 문단은 당헌상에 있는 마지막 문단인데요. 그 문단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이 복합적인 헌정사를 제대로 긍정하는 그래서 국민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얼핏 좀 얕게 해석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충분히 긍정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건국전쟁 영화나 이런 것에서 보듯이 의식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그럼요. 4.19를 했던 분들도 이승만 대통령 묘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과 화해하는 그러한 그 의식을 네.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무소속으로 나가기로 결정하고 뉴스가 막 무소속 나갔으면 당에서 뭐 회유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런 전화가 온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가도 전화 없었고 탈락시킬 때도 전화도 없었고. 이야, 내가 그래서 이건 이제 내 개인적인 건데 내가 오늘 하도 화가 나가지고 당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당비를 내거든. 야, 당비 자동이체 그 취소하려고 전화했더니 이것들이 전화를 안 받네. 서울시당으로 하래. 서울시당으로 했더니 그거 하도 많이 오나 봐. 네, 네. 그런 전화가 요즘에요. 네, 네. 도태 후보 그 탈락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당 업무에 이거 볼 수 없는 지경인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전화하면 전화 받았거든요. 네. 전화를 안 받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네. 하면 다 그런 거니까. 네. 그렇다고 다 뭡니까 탈당 문서 받아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안 받더라니까. 네. 국민의힘 지금 호떡집에 불 나는 것처럼 난리 났을 거예요. 그 후에 당내 인사하고 만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전화도 없고 만난 적. 도태 후보가 뭐 당에 찾아가거나 이런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야, 하여튼 뭐 좀 시스템이 좀 거시기합니다. 냉정한 것 같습니다. 네.